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더리움 클래식 서밋이 개최가 되는데 이게 10월 3일날하고 4일날 밴쿠버에서 열린다. 근데 중요한 건 찰스 호킨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아시죠? 에이다의 이제 대표. 근데 그분이 여기 참석을 한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 참석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IOHK라고 하는 그 그룹 재단이 있는데 거기하고 원래 초반부터 연관되어 있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에이다였어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더리움 클래식이긴 한데 어쨌든 하반기 들어서는 저는 지금 ERC20 이더리움 기반 ERC20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여러가지 어떤 그런 코인들이 하반기 가서는 뭔가 이런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관해서 지금 트윗에 점점 나오고 있고, 알트코인들에 관해서 많은 어떤 차티스트들이 어저께 밤부터 언급을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아직 섣부른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좀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차트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란 얘기는 비트코인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알트코인도 국한된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근데 2017년 말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보면은 2018년 초까지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2018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리하게 계속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하락을 지금까지 해왔죠. 지금 현재까지. 근데 지금서부터 이제 서서히 반등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을 누가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2020년 몇 개월까지는 초반까지는 1쿼터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이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차트를 누가 올렸어요. 이 사람이 요즘에는 좀 차트를 잘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도 지금 보면은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총이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건 링크코인인데 링크코인도 하방 트렌드 라인을 급격하게 갑자기 뚫고 올라가서 급격하게 상승이 있으면서 시세폭이 좀 있었는데, 링크코인이 다들 괜찮을 거라는 건 다들 이미 아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링크코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서 지금 약간 나쁘지 않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있는 그런 코인들은 다 이런 반등세가 지금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오스가 먼저 좀 약간 상승률이 다른 알트들보다 좀 많이 가팔았어요. 코스모스가 물론 진폭이 되게 커가지고 25% 정도. 제가 원래 사려고 2,400원, 500원? 그때서부터 좀 약간 노려보고 계속 있었는데, 어쨌건, 상승이 좀 많이 가팔아 있었고, 중요한 거는 그 나머지, 지금 보면은 XRP나 BCH, 이더리움,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오스를 쫓아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누가 트윗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알트코인 장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근데 선두를 치고 나가는 거는 이오스, 코스모스 뭐 이런 친구들이죠. 근데 나머지 코인들도 한번 지켜보세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72.6%까지 올랐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 몇 개월간 걸쳐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사실 라이징 웨지죠. 이게 상승세기형 패턴인데, 상승세기형 패턴이 나오면 급격하게 하락할 확률이 되게 높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아닐까라고 누가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그냥 본인이 차트 분석에 있어서 말을 하는 거니까, 물론 100%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코인이 좀 약간 지리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고, 1,700달러까지 급격하게 만약 상승해서 1,700달러를 돌파 못하면 1,486불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여기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서 9,900달러, 9,800달러, 9,900달러 까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향후 한 일주일 정도 구간을 두고. 그래서 조시 라거라는 사람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피터 브렌트 못지않게 어느 정도 네임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이낸스에서 본인이 트레이딩하는 어떤 히스토리나 아니면 입금하고 인출했던 그 내역에 관해서 그걸 빼낼 수 있다. 이거를 왜 빼내야 되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국가에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 아니면 국가에다 제출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자.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관련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 US가 오픈하는 거에 관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걸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내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바이낸스 US를 만약에 사용하려면 분명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시 락원은 준비를 하는 거죠. 바이낸스 거래소, 바이낸스 US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자 이거는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1679달러, 그래서 1700달러를 정확히 강하게 뚫지 못하면 여기서 하락 반전해가지고 이게 9,900달러, 9,850달러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바이낸스 US 몇 주 안에 런칭할 거다.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원 인증에 관한 어떤 그거는 일찍 시작을 했다. 바이낸스 US에서. 자,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온보딩 절차를 완료하려면 유효한 정보,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바이낸스 US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목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온보딩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릴리스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원 인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세금 문제를 아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바이낸스 US를 만약에 하려면 내 신원도 여기다가 인적을 적어야 되는데 그럼 난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그래서 나는 바이낸스 거래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빗썸 거래소를 싫어하는 사람이 빗썸을 못 떠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빗썸의 거래량이 적지가 않아. 그렇게 적지가 않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이 돼서 무슨 일정 특정 코인의 펌핑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주기적인 그런 게 생성되는 것도 사실 빗썸이란 거래소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볼륨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가 어거지로라도 다른 거래소보다 이 거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바이낸스 US가 언제 어떻게 움직이냐, 그것도 되게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벡트 거래소도 물론 기대감을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저는 벡트 거래소 런칭이 급격한 비트코인의 상승을 불러온다고라고는 저는 좀 약간 그거는 좀 기대심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화웨이인데, 화웨이 미국 제재 받는 것 맞나? 삼성 제치고 5G 원칩 1호 유력. 예, 그래서 인공지능 5G 모뎀 결합한 기린 990 19일 공개 새 플래그십 폰에 탑재됐다. 삼성 엑시노스 980은 연내 양산. 그래서 5G 원칩에 첫 번째로 생산 탄력을 받고 지금 전 세계 5G 시장을 거의 반 이상 장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친중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국가들을, 뭐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아니면 중국이란 나라를 바라보냐면, 저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봐요. 하나의 사람으로 그런 나라들의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주도권을 잡냐? 이런 면을 보는 거지.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아마 IT 이쪽이나 5G 이쪽 업계에서는 아마 선두로 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미국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재 아닌 제재를 한 거죠,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제재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11월, 12월 달, 10월 달, 뭐 이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한번 지켜보세요. 화웨이가 무슨 짓을 하나 한번 지켜보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자,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정부, 전미 총기협회, NRA, 테러 집단 규정. 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샌프란시스코 정부에서 총기협회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했대요. 자,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NRA가 미국에서 매스미 어떤 그 장악력이 차지하는 어떤 그게 되게 크거든요. 이익 집단으로서. 자, 근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신원조회 강화 조치는 NRA 회원들의 입장과 상충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모든 총기거래 신원조회 의무화, 신원조회 완료 전 총기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하원 법안을 번번이 부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당인 이제 공화당이 계속해서 번번이 부결시켰는데, 앞으로 내년 연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저는 아마 이게 통과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대규모 테러가 총기 사건이 분명히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이걸 공약을 내세워서 막 앞에 나가서 막 그래서 이거를 빌미 삼아서 만약에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차기 정권을 잡는데 당선되는데 하나의 무기화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서서히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부결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서서히 만약에 총기 규제가 점진적으로 간다면 결국엔 미국이란 나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땐 자유의 나라의 어떤 표상 상징이긴 하지만 전 세계가 사실 그렇게는 안 가고 있다는, 통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서서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감시체계와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것. 자,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 인도에도 S-400 18개월, 19개월 내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터키에 이어 세 번째 실전 배치. 자, 러시아의 무기가 지금 보면 이 나라 저 나라, 유럽권 아니면 중국권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 이걸 봤을 때 어떨까요? 이게 S-400이 들어가는데 이게 6조 4천억 원어치인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작은 양은 아니에요. 외교적인 어떤 그런 위치나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 뉴스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인도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냐.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건 홍콩 송환법 철폐 선언 후 첫 주말 시위대 경찰 또 충돌. 이게 송환법 철폐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기뻐했는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시위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해.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홍콩이 중국 소나기에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홍콩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상징적인 금융 허브 위치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많은 자본의 이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벌어졌어요. 선전시인가 하는 데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면은 암호화폐 시세가 지금 지리하게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 계좌가 아마 되게 많이 줄어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보여드리는 게 남산 밑에 있는 이게 반야트리라는 클럽이거든요. 호텔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회원권이 있어요. 회원권이 그게 개인 회원권은 1억 안팎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회원이 돼서 피트니스 클럽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그냥 회원으로서 그냥 편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시다면 동네 헬스클럽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여기 가면은 진짜 괜찮게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욕심 부리고 막 이러다가 어쨌든 계좌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동네 헬스장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찬스나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시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시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나 어떤 여유로운 삶이 사실 이런 거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꿈과 목표와 희망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견디고 막 이러시기 아마 되게 더 허탈하고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잘 견뎌내셔가지고 아까 초반에 제가 암호화폐 시가총액 보여드린 것 같이 점진적 우상향이 온다면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 있었던 그 이상 되는 정고점이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몇 개월 내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들 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